네, 일단은 뭐 저는 기자니까요. 네,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또 헌법재판소 주변이나 전직 헌법연구관들이나 이제 쭉 취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가설들이 흘러다니는데, 이제 앞서 이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번은 일단 그 마은혁 재판관이 4월 18일 이전에 돌아올 경우, 그거는 한독수 총리도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입니다. 예, 고발하시면 안 되고요. 하도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그럴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고 18일에 이미선, 문영배 두 사람이 빠지면 7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인 체제에서 4대3 기각설도 국민의힘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4월 18일 이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주차, 두 주차 넘어서 3주차 넘고 기일을 계속 흘려보내겠다라는 전략인 거고, 종국에는 윤석열의 그들 표현에 따르면 생환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그것은 초반에 누굽니까? 저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상정을 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느닷없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조금 다르게 변경되는, 급변치만은 새로운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랬을 때 어차피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8인 체제에서 이것을 끝내야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배석은 할 수 있지만 재판에 참여를 하면 이건 또 다시 길어지는 거거든요. 변론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그리고 그걸 반드시 요구할 거고요. 그러면 더 기일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4월 18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심각한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탄핵하면 중도 역풍 이 얘기가 아직도 있습니까? 당내에? 탄핵하면 뭐 중도 역풍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예,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보는데, 예. 저는 뭐 신중파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좀 신중해서 조금 더 많은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수를 놓고 보시고 좀 속이 깊으신 분들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광장에 목소리가 한대로 이제 모아지고 있고, 의원들은 또 광장에 굉장히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장에서 여러 우리 시민들의 또 목소리 들었는데, 아까 박주민 의원님과도 잠깐 말씀 나눠보니까 다들 그 광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뭐 신중하신 의원님들도 결국은 이제 광장의 목소리대로 좀 그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하죠? 우리 장윤성 기자님하고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른 지점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재가 왜 이렇게 선고를 늦추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8대0 만장일치는 뭐 부동의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변수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은 뭘까? 저는 5대3 대드락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염두를 해둔 그 대응 방안을 지금 우리 당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 5대3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5대3으로 선고를 못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까지도 염두를 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9인 체제를 완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투입이 됐다, 들어가서 보니 5대3 구도가 아니다, 이러면 회피하면 됩니다. 관여 안 하면 돼요. 자기가 관여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서 보니 5대3 구도가 실제로 맞아, 그럼 들어가서 변론 재개해서 갱신하고 평의 참여해서 선고하고, 이게 남은 시간이, 저는 투입의 마지노선은 다음 주 초중반, 다음 주 중반,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안에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다음 주까지만 투입이 된다면
그 다음 주에 갱신해서 변론 재개해서 갱신 절차 한 주 받고 그 다음에 평의 참여해서 마무리 선고하면 됩니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 카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현재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결국은 4월 18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까지를 마련하고, 물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대비책은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흔역 재판관을 투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투트랙, 한덕수 대행의 생각을 바꾸는 것과 한덕수 대행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입시킬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컨틴전시 플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헌재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안전장치로 마흔역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어제 의장이 밤에 늦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이제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마흔역에게 재판관의 지위가 생깁니다. 근데 헌재가 이미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과 모순되는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기네들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마흔역은 일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흔역 등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죠. 이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하나 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래도 헌재가 안 된다 그러면 헌재를 경유하지 않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헌재를 경유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전략이어서? 예. 빨리 얘기해. 예?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으니까요. 궁금해요, 해보죠. 언니. 오픈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곤란해지니까.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인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되는 일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탄핵을 하면은 윤석열이 돌아오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작업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할 때. 근데 파면시킬 때 쓸 수 있는 방법, 요건 좀 아닐 수 있다는, 뭐 면밀히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노종면 의원이 얘기하신 일괄 탄핵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일괄 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의견들을 제시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는 없고요. 사실 그런 탄핵이라고 하는 전술이 어떤, 저는 이제 간접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단 개념과는 별개로 제가 우리 탄핵 버스킹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역사적 단죄의 선례를 남기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지금의 당장의 어떤 헌재 파면 이거를 도출하는 것과는 또 이제 같이 조금 그 결을 달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이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바로 그 파면을 끌어내는 가장 유효타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은 조금씩 다른 지점은 있는 것 같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윤석열은 탄핵 심판대에 올라가 있죠.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 명이라도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그 결정문에 남긴다면은 그 사람의 법관 30년, 40년 인생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냥 남기는 거예요. 그런 오판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생각해보시면 만에 하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 내란죄라고 하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내란죄가 뭡니까? 국가를 상대로 이걸 뒤집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온다? 이런 정말 희대의 코미디 같은 역사의 그 전 세계 웃음거리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안 하리라,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렇죠. 한번 진짜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질문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인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그 8명 중에 한두 명이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 제가 여러 패널들 분들 많은 얘기 들었을 때 그러면 한두 명이 그렇게 맡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면 그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상식으로 굴러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해요.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기 광장에 나와서 매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매일 나와서 소리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 중에 한두 명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뭔가 지연시키든 뭔가 좀 안 되게 만들든지 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이용 의원이나 김영 의원님 그리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고 더 뭐 다른 방법들 말씀 못 드리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들까지 감안해 가면서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시민분들께서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훌륭하게 해주셨는데 다소 지연되는 이 상황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광장은 뜨겁게 달궈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많이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보수적인 법관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동창회나 송년회를 못 갔다. 가기만 하면 거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박근혜 탄핵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정도로 약간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보수적이라는 사람들 주위도 그런 분들이 좀 메워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분들 지금 잘해주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같이 힘내시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 모든 거 다 강구하고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제가 또 네. 제가 좀 나이를 좀 먹었어요. 근데 저는 해공 신익기 선생 경기도 광주 거기가 고향이고 평창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이게 얘기하는 거지만 박용수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성.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와요. 왜 오는 이유는 이 한덕수하고 최상목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육아를 고스톱을 칠 때 옆에서 점잖은 사람이 말은 못하고 똥 먹어 비 먹어 이러고 있을 때 뒤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나같이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야 덕수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에 하루하루 시간을 끌어가는 이유가요, 걔네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직설적으로 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법으로 절대 골라낼 수 없어요. 하루 일기 때는 뒤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럴 때 그 화투판을 엎어야 돼요. 중기를 딱 시켜놓고 그래야 헌법재판관들이 어이 뜨거워. 그리고 제가 또 김복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희 성당 교구 한 분이 친해요. 근데 그 교구가 저한테 얘기해요. 김복형이는 절대로 인용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중에 듣는 소문이라고 또 틀려요. 왜 그러냐? 나는 진짜 그래요. 나 그 교구를 내가 믿어요. 교구 점잖은 분이에요. 아주 친해요. 근데 그러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저렇게 지랄을 해서 저거 교구 달래주려고 시간 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건 아는데, 어저께부터인가 제가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장 기자님도 그렇고 여러 그 유튜브를 찾아보고 신문을 보고 다 기사를 살펴봐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까라는 생각을 할 게 없어요. 무조건 모여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 생각을 이렇게 가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와야 돼요. 시간 나는 사람은 무조건 와야 돼요. 저는 매일 와요. 김천에서부터 매일 KTX 타고 매일 왔다가 매일 가요. 여기 아마 나본 사람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방법 없어요. 저기 저 도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8사람 전부 다 하늘이라고.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요. 하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우제 지내는 방식으로 그냥 모이면 돼요. 우리는 옳은 길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고 모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선생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똑같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햇빛이 이렇게 탁 쪼이고 이거 뭐 큰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미예수님. 예, 다행입니다.